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비극적인 사건, 2007년 인천 초등학생 유괴 살인 사건을 다뤄보겠습니다. 평범한 동네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피해자는 어린 초등학생, 그리고 범인은 놀랍게도 피해자의 친구와 가까운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우리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죠. 지금부터 이 비극의 시작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2007년 인천의 한 주거 단지. 이곳은 평범한 가정들이 모여 사는 조용한 동네였습니다. 아이들은 학교를 오가며 친구들과 웃고 떠들었고, 부모님들은 저녁이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하지만 이 평화로운 일상 속에 누구도 예상치 못한 비극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해 3월,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김양, 가명으로 하겠습니다. 여느 때처럼 친구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김양은 밝고 명랑한 아이로 동네에서 누구나 좋아하는 학생이었죠. 김양의 부모님은 맞벌이 부부로 낮 시간엔 김양이 친구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날도 김양은 친구와 함께 친구의 집으로 향했죠. 그런데 그날 저녁, 김양이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엔 단순히 늦어진 줄 알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불안은 커져만 갔습니다. 전화는 받지 않고 친구 집에도 김양은 없다는 답이 돌아왔죠. 결국 김양의 부모님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 순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신고가 대한민국을 뒤흔들 사건의 시작이 될 줄은요. 김양은 8살, 초등학교 2학년이던 평범한 소녀였습니다. 학교에선 미술 시간이 제일 좋았고 친구들과 공기놀이를 하며 까르르 웃곤 했죠. 김양의 부모님은 평범한 직장인이었지만 딸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김양의 집은 단칸방이었지만 가족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죠. 김양은 특히 같은 아파트에 사는 친구, 가명으로 민수라고 하겠습니다. 와, 아주 가까웠습니다. 민수의 집은 김양에게 두 번째 집이나 다름없었죠. 민수의 어머니는 김양을 늘 따뜻하게 맞아줬고, 김양도 그 집에서 밥을 먹거나 숙제를 하곤 했습니다. 이웃 간의 신뢰, 그게 이 동네의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신뢰가 깨지는 데는 단 하루면 충분했습니다. 김양이 사라진 그날, 민수의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직 아무도 진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김양의 부모님이 경찰에 신고한 시간은 2007년 3월 24일 저녁 8시경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실종 수사를 시작했죠. 당시만 해도 인천 경찰은 단순한 가출이나 미아로 여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양의 부모님은 단호히 말했죠. 우리 딸은 절대 혼자 어딘가로 가지 않아요. 경찰은 김양의 마지막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양이 학교를 나온 후 민수와 함께 민수의 집으로 갔다는 사실이 확인됐죠. 민수는 김양이 우리 집에 있다가 혼자 나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엔 어딘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민수의 어머니, 가명으로 박씨라고 하겠습니다. 역시 김양이 잠깐 있다가 갔다고 했지만 경찰은 그들의 말에 미묘한 모순을 느꼈죠. 동네 CCTV는 많지 않았지만 경찰은 김양의 흔적을 찾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김양의 가방, 신발, 옷까지 하지만 어디에서도 김양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실종은 단순한 사고가 아닌 더 심각한 사건으로 여겨지기 시작했죠. 김양의 실종 소식은 순식간에 동네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주민들은 충격에 빠졌죠. 우리 동네에서 이런 일이라는 말이 오갔습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을 더 이상 혼자 보내지 않았고 동네 골목은 한산해졌습니다.
모두가 두려움에 떨었죠. 그런데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의 집에서 김양이 사라졌다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민수의 어머니 박 씨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커져갔죠. 박 씨는 평소 동네에서 조용하고 친절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몇 이웃들은 그녀가 최근 이상 행동을 보였다고 증언했죠. 박 씨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았다. 김양이 자주 오는 걸 못마땅해 했다는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경찰도 박 씨와 민수의 진술에 점점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의 태도는 어딘가 불안정했고 민수의 말은 자꾸 바뀌었죠. 과연 이 모자 사이에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수사 3일째, 경찰은 박 씨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추가 질문을 하러 간 거였죠. 하지만 그곳에서 경찰은 예상치 못한 단서를 발견합니다. 박 씨 집의 욕실, 그리고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작은 혈은 처음엔 민수가 코피를 흘렸다고 주장한 박 씨였지만 경찰은 즉시 그 혈흔을 채취해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며칠 뒤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죠. 혈흔은 김양의 DNA와 일치했습니다. 이 순간 단순 실종 사건은 살인 사건으로 바뀌었습니다. 경찰은 박 씨와 민수를 본격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했죠. 박 씨는 여전히 김양은 우리 집에서 나갔다고 주장했지만 그녀의 말은 점점 설득력을 잃어갔습니다. 동시에 경찰은 박 씨의 집에서 추가 증거를 찾기 위해 대대적인 수색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된 또 하나의 단서, 김양의 것으로 보이는 작은 옷 조각과 이상하게도 세탁된 흔적이 강하게 남은 담요. 이 모든 게 박 씨를 향한 의심을 더욱 짙게 만들었죠. 경찰은 박 씨의 배경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30대 후반, 민수의 어머니로 겉보기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하지만 이웃들의 증언과 경찰의 조사로 드러난 사실은 그녀가 최근 몇 년간 심각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는 거였죠. 남편과의 갈등,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민수를 키우는 데서 오는 부담. 특히 김양이 자주 집에 오는 걸 박 씨가 점점 더 부담스러워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박 씨의 행동에서 억눌린 분노와 통제 불능의 충동을 읽어냈죠. 하지만 이게 정말 김양의 실종과 연결될 수 있을까? 경찰은 박 씨를 신문하며 그녀의 심리적 약점을 파고들었습니다. 박 씨는 점점 더 당황했고 그녀의 진술은 갈수록 모순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편 민수의 역할도 의문으로 남았습니다. 당시 10살이었던 민수는 어머니를 보호하려는 듯 보였지만 그의 말투엔 어딘가 두려움이 묻어 있었죠. 경찰은 민수가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을 가능성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사 5일째, 경찰은 박 씨의 집 근처 하수구에서 또 하나의 충격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플라스틱 봉지에 쌓인 김양의 것으로 보이는 소지품 일부, 그리고 그 안엔 김양의 신발 한 짝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발견은 동네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죠. 주민들은 우리 동네에서 이런 일이 가능하다니라며 분노와 슬픔에 휩싸였습니다. 경찰은 즉시 박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박 씨는 여전히 범행을 부인했지만 증거는 그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경찰은 김양의 시신을 찾기 위해 동네 전체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김양의 흔적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죠. 과연 김양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그리고 박 씨는 정말 이 모든 비극의 중심에 있는 걸까? 2007년 3월 수사 6일째, 박 씨는 결국 경찰의 강도 높은 신문 끝에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그 내용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죠. 박 씨는 김양을 유괴한 뒤 자신의 집에서 잔혹하게 살해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유는 놀랍게도 김양이 자주 집에 오는 게 짜증났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소 쌓인 스트레스와 사소한 갈등이 그녀를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아간 거였죠. 박 씨의 자백에 따르면 그날 김양이 민수와 함께 집에 왔을 때 박 씨는 갑작스럽게 화가 치밀어 올랐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김양을 욕실로 데려가 폭력을 행사했고 결국 김양은 숨을 거뒀습니다. 박 씨는 이후 김양의 시신을 처리하기 위해 동네 하수구와 쓰레기 처리장에 버렸다고 밝혔죠. 경찰은 즉시 박 씨의 자백을 바탕으로 시신 수색에 나섰지만 안타깝게도 김양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자백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한 사람의 억눌린 감정이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박 씨의 무감각한 태도는 더 큰 논란을 낳았죠. 그녀는 신문 중 그냥 그 순간 화가 났다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또 하나 주목받은 건 민수의 역할이었습니다. 당시 10살이었던 민수는 어머니의 범행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됐죠. 경찰 신문에서 민수는 엄마가 김양에게 화를 냈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민수가 어머니를 보호하려는 심리적 압박을 받았을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결국 민수는 미성년자였기에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고 아동보호시설로 보내졌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민수에게도 깊은 상처를 남겼죠. 어머니의 범죄를 목격한 아이가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 많은 이들이 민수의 미래를 안타까워했습니다. 박 씨는 살인, 유괴, 시신 유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007년 말 시작된 재판은 대한민국 전역에 이목을 끌었죠. 검찰은 박 씨의 잔혹성과 반성 없는 태도를 강조하며 최대한의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박 씨의 변호인은 그녀의 정신적 불안과 스트레스를 들어 심신미약을 주장했죠.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박 씨의 태도는 논란을 더 키웠습니다. 그녀는 피해자 가족을 향한 사과 한마디 없이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냐며 오히려 자신을 피해자처럼 묘사했죠. 김양의 부모님은 법정에서 오열하며 우리 딸을 돌려달라고 외쳤지만 박 씨는 끝까지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2008년 법원은 박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피고인의 범행은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잔혹함을 보여줬다며 엄중한 처벌의 이유를 밝혔죠. 하지만 김양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점, 그리고 박 씨의 동기가 너무나 사소했던 점은 많은 이들에게 씁쓸함을 남겼습니다. 인천 초등학생 유괴 살인 사건은 단순한 범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죠. 어떻게 평범한 이웃이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을까? 우리는 아이들을 정말 안전하게 지키고 있는 걸까? 사건 이후 인천 지역에서는 아동 안전을 위한 다양한 조치가 강화되었습니다. 학교 주변 CCTV 설치, 아동 보호 프로그램 확대, 그리고 이웃 간 신뢰를 되찾기 위한 캠페인들이 시작됐죠. 하지만 김양의 부모님에게는 그 어떤 조치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딸의 흔적을 찾기 위해 여전히 싸우고 있죠. 이 사건은 또한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하게 했습니다. 박 씨의 범행은 그녀의 억눌린 스트레스와 정신적 불안이 폭발한 결과였죠. 전문가들은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선 개인의 정신적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인천 초등학생 유괴 살인 사건의 전말입니다. 8살 소녀 김양의 비극,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아이들의 안전, 이웃 간의 신뢰, 그리고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줬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셨나요? 박 씨의 범행 동기에 대해, 그리고 이 비극이 남긴 교훈에 대해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김양과 그녀의 가족을 위해 잠시 묵념의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도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